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간부끼리 몸싸움을 벌인 일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이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한 건 불법 감청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제 오후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확보한 유심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공기계에 넣었습니다. 또 이현영이었습니다. 지난 31일 유심 꼽아 한동훈 카톡 접속, 불법 감청 논란이라는 SBS 단독 보도. 마치 중앙지검 조사팀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듯한 이 기사의 출처는 또 SBS 이현영 기자였는데요. 중앙지검 조사팀의 이런 조사 방식은 검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조사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통화 내용과 문자, 그리고 카톡 채팅 내용을 조사하지 않으면 대체 뭘 조사하라는 거죠? 이게 기사입니까? 이게 단독이에요?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조사팀의 수사 방식을 놓고 불법 감청이라는 프레임으로 수사팀을 공격하고 나선 건데요. 이쯤 되면 SBS는 윤석열의 개인 방송으로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없는 증거를 만들어 상납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여론전을 펼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여론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단독 특종이라니 어이가 없는데요. 이래서였을까요? 이현영 기자가 갑자기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모닝와이드 앵커를 꿰차고 앉은 게, 중앙지검 수사팀은 SBS 이현영 기자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 듯합니다. 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요? 검언 유착이 채널 A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건지 저도 속이 터집니다.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관련 자유발언으로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돼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파트가 두 채나 있는 다주택자였는데요. 임차인 코스프레를 한 거죠. 왜 통합당에는 이런 분들만 있는 걸까요? 혹시 공천할 때 이런 걸 확인하고 뽑는 건 아닌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2013년 공공기관 이전으로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특별 분양받아 세종시와 서울 성북구의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였지만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보유 중인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 준 상태고 21대 총선의 서초구 갑 지역구 출마를 위해
지역구 내 주택을 전세로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SNS에 7월 초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다주택자는 기재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곧장 집을 내놨다면서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매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또 간간히 집을 보는 분이 있었지만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를 시작하니 당장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면서 생각 끝에 원래 내놓은 가격 그대로 계약했다고 적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은 앞서 21대 총선 출마 당시 세종 달빛로와 서울 성북구에 각각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 중이었는데요. 신고가액은 두 채를 합해서 4억 9천만 원으로 통합당 내 다주택자의 신고가액 중에선 하위권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집을 팔았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선은 반대한다며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세종시로 강제 이전 당하면서 정부에서 분양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며 한때 다주택자였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주택자라고 다 투기꾼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느닷없는 물귀신 작전, 물타기 신공은 뭐죠? 한편 윤 의원의 본회의 발언은 임대차 3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레이전드 연설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지난 3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이자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가장 큰 효과는 갭 투자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막게 돼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89년에 1년에서 2년 그 전세 연장할 때도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기사들이 그렇죠. 쏟아졌는데 대략 한 6개월, 10개월 지났더니 다 안정화돼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그 뒤부터는요. 그 다음에부터는 뭐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갭 투자, 네. 혹은 뭐 지금 이야기 말씀하신 그런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이런 걸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보이지 않게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이 갭 투자의 기본이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부족한 부분과 보유세에 대한 부담의 정가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정가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5%밖에 정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메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놔요. 팔든지 뭐 보유세를 더 내든지 둘 중에 하나 좀 몰리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선택은 이제 그분들이 하실 텐데 당연히 시장에 뭐 매물출 압박은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하방 압력으로 이제 시장에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크게 올려서 그 세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기사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엔 다행히 이제 소급종이 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플로우, 그러니까 순환적 시장을 봐야 됩니다. 전세 물량이 다 같이 지금 오늘 다 전세를 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1년 12달. 그 와중에 또 2년으로 됐어요, 지금. 예. 또 4년으로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전세 어떤 매물과 나가고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물량은 적죠. 그 전에 어떤 말씀드렸던 89년도에 1년 만에 시장이 가라앉았는데 지금은 조건이 더 좋잖아요. 소급적인까지 있기 때문에 기간하고 그런 걸 대비해 보면 빠르면 2, 3개월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 대책만 정확하게 발표해 준다라면 2, 3개월 내에 시장이 안 열릴 수 있다고 보고 길게 보면 6개월 한 8개월 정도. 이는 윤 의원 주장과는 완전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저는 한문도 교수의 의견을 더 신뢰합니다. 그는 수년간 부동산 정책을 연구한 교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윤 의원은 왜 본인이 다주택자인 걸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다주택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의 말 자체가 신뢰를 잃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닙니다. 결국 들통날 진실을 왜 이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눈여겨봐야 할 통합당의 그렇고 그런 부류의 한 의원으로 생각됩니다.